앞선 코너에서 글로벌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부터 점검하고 오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에 고윤기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기입니다. 네, 어제 장 보니까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외국인의 매도에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560선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장부터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소액 양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1993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피리토 산토가 회계 부정 영향이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조금은 가담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 맞이해서 각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은행 업종과 건설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제 컨트롤 타운인 최경환 지명제의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고 현대산업과 GS건설, 대우건설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관광 수출 업체의 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새아지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부까지 하회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충격을 바로 받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로 560선을 돌파하면서 561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의료정밀 기기 업종이 3% 이상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성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와 함께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원시스가 BW 물량 출회 소식, 그리고 르네코가 자사주 처분 소식, 그리고 하림이 실적 우려감들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전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걱정도 있는데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일 이제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시티은행이 호실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는 어닝 시즌 맞이해서 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지금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고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포르투갈 관련된 해외 외부 변수는 조금은 잠잠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우호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머진 시장으로의 어떤 지속적인 펀드 자금 유입은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오후 9시 30분, 밤 9시 30분에는 미국 근원 소매 판매 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가 양호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밤과 이제 내일 앨런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연설이 예정된 것만큼 이러한 큰 이슈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실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종목 장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건설업종과 증권업종 또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개별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러겠죠? 오늘 장 관심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엔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라든지 건강 관련주들이 상승세에 올라오는 것만큼 관련주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셀바이오텍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산균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는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준선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듀오락이라는 브랜드 자체로 진출한 만큼 높은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듀오락 같은 경우는 2010년 연평균 6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편입 시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편입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인제약인데요.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정신건강증진법이 지금 발효될 예정인데 이게 발효될 경우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문턱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MS 시장 MS가 한 15% 수준으로 정신의약품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인데 부채가 10% 그리고 현금이 약 600억 정도 지금 보유할 만큼 안정적이고 우량한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현재 2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법 관련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기대감은 가질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 OMB 한번 또다시 준비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날 이상 기후 관련된 수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 엘니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친환경 비료 시장의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증가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편입했었던 DHP 코리아와 그리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매출이라든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관심 종목과 지난 종목의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